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의 3대 요소를 복습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건강생활에 꼭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려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의 음식이 건강식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그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운동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신체적인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정신적인 활용이 되는 것이 정신 건강.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두뇌와 신경계. 이 세 가지가 전인 건강의 3대 요소입니다. 전인 건강 하니까 또 요 온전전자가 이제 떠오르시죠. 저는 온전전자 하면은 또 이 3대 요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 3대 요소는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세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사실은 좋은 음식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소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제 온전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왕이 바로 이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땅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서부터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은 사실은 어떠한 기후, 그렇죠? 하늘, 어떠한 하늘 아래 땅이 있느냐에 따라서 땅의 성질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땅에 서 있느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땅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건강 기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우리 특별히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본시동근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시동근생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에다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시, 동, 근, 생. 항상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되뇌면서 사시면 우리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가 행복해집니다. 그럼 이 본시동근생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식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식은 뛰어난 문장가였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식을 따랐습니다. 셋째였어요. 그런데 큰 형이, 첫째가 조비라는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지금 왕의 자리를 이제 물려받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동생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이 조비가 질투가 생기고 또 나아가서는 이 조식을 없애야지 자기의 왕권이 더 강화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조비가 동생 조식에게 문제를 냅니다. 네가 그렇게 훌륭한 문장가라는 것을 잘 들었다. 그리고 특별히 시를 잘 짓는다고 들었는데 내가 7보의 시간, 그렇죠? 7발자국을 뗄 수 있는 시간 안에 시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주제는 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7보 안에, 7보를 떼는 그 시간 안에 시를 지어야 한다. 그렇지만은 그 형제라는 주제를 가진 시를 쓰지만 형제라는 단어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칠보 안에 문장을 지을 수 있으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추방하겠다. 사실은 그 옛날에는 추방 다음에는 사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없앨 그 꼬투리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훌륭한 문장가였던 조식 셋째 그 동생이 이 칠보 안에 시를 지었을까요? 예, 이것이 이제 유명한 조식의 칠보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지었습니다. 이 조식이 지은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두 연두기, 두제 부중읍,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멋진 시죠?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콩대를 태워 콩을 볶는다. 소단에 콩이 우는구나. 한 뿌리에서 자라났는데 본시 동근생. 어찌 이리도 급하게 볶는가. 큰형 조비는 콩대고 그 다음에 조식 셋째 동생은 콩입니다. 소단에 콩이 우는구나. 동생이 운다는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자랐는데 이게 본시 동근생이에요. 한 뿌리에서 나오고 한 뿌리에서 자랐는데 형제니까 어찌 이리도 급하게 볶는가. 상전 하태급. 이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있는 75억의 인구는 다 뭐예요? 본시 동근생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집안에서 여러분들을 속썩이는 사람들 있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시누이, 또 뭐 시동생, 뭐 여러 가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두뇌를 정신 건강을 매우 크게 해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본시 동근생. 그런데 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 급하게 볶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고 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겨 먹어서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가. 원수가 아니라 왼수잖아요. 그렇죠? 이 왼수들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씹든지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르면 음식을 씹습니다. 근데 음식을 씹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주로 좋지 않은 음식을 씹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양푼에다가 하얀 흰 쌀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진 양념을 다 냉장고에다 죄다 꺼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고추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기름도 넣고 싹 비벼가지고 잔뜩 씹어 먹으면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서 흰밥, 하얀 밥은 뭐가 됩니까? 하얀 밥은 사실 필요 이상으로 과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방질로 변해요. 지방질로 변하면 그것이 이제 몇 시간 안에 그 중성지방, 특별히 중성지방으로 변하는데 그 중성지방이 뭐예요? 우리의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리둘레, 배둘레햄을 만드는 것이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옆에 있는 본시 동근생인 그 주위에 있는 사실은 아껴야 될 사람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해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것이 이제 저녁 때 스트레스를 막 받았을 때 이제 양푼에 비벼서 고추장에, 그것도 고추장에다 비벼야 되죠. 그렇죠? 매운 것, 그 다음에 짠 것,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비비는데 맛은 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흰 밥이 들어가면 그것이 중성지방으로 변하고 또 그 중성지방이 이제 지나치게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축적이 되면 지방간이 되고 또 지방간이 또 내장에 쌓이면 내장 비만이 오면 이제는 당뇨병이 찾아오고 당뇨병이 또 심해지면 심장병이 이제 더 심해지면 뇌졸중까지 찾아와서
반신불수가 되죠. 반신 마비가 돼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본시동근생을 잊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의 90%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교회 가족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웃들한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경쟁하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주 만나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시동근생인 가까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신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운동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렇죠? 운동하기도 싫어지고 음식을 좋지 않은 음식이 땡기는 그러한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시동근생을 사방에다 써놓고 저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지만 나를 괴롭히지만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왼수를 감성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왼수도 온전해야 된다는 것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수도 온전하고 나도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정신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에 대한 뭐 강의를 듣고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또 운동을 하셔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정신건강에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며칠 하다가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이걸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면 운동하고도 싶고 그다음에 건강식을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는데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주 신기한 게도 건강한 것이 땡겨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이 당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이들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인생에서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이 혹시 본시동근생 가까운 사람이고 또 아껴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전자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그 사람도 온전해야 되고 나도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되지 않으면 지혜로운 한 분에게 찾아가서 또 상담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저 왼수가 나를 속썩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저 사람한테 돌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응답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저 사람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도 살고 또 나도 살 수 있는 저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거나 또 지혜를 주셔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시동근생의 핵심 그 개념으로 이제 제가 모든 그 건강 강의를 풀어가는데요. 형이 동생을 없애려고 했던 형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 것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동생하고 화해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거의 2000년 동안 그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정말 그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본시 동근생인데 우리가 서로 앙우다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 또 모두가 하나됨을 외치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포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머리가 있고 팔, 다리,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 세포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눈 세포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은 본시 동근생일까요? 여러분 세포 생리학적인 차원에서도 처음에는 다 같은 한 뿌리, 한 세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자이고트이라는 것은 그 수정체라는 뜻인데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 그것을 자이고트, 수정체라고 합니다. 그 수정체 하나에서 그 세포가 2이 되고 4이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32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수정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할 때 결국은 나중에 세포 덩어리가 크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세포 덩어리가 안 되고 어떻게 사람이 나옵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세포는 참 중요한 게 참 신기한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꼭대기에 있으면 두뇌세포가 있고 두뇌세포가 되고 밑에 있으면은 발가락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두뇌세포가 결정이 되면 그 반대 끝에 있는 세포는 발가락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뇌세포가 될 세포나 발가락이 될 세포나 그 속에 있는 유전인자는 똑같습니다. 46개, 23쌍의 유전인자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머리가 될 세포는 두뇌 기능을 하도록 분화가 되고 특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발가락 세포는 발가락이 되도록 특성화가 되고 심장이 될 세포는 다른 기능은 저하가 되면서 심장세포가 될 것만 특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장이 된 세포나 두뇌가 된 세포나 간이 된 세포나 발가락이 된 세포나 원래는 그 세포의 유전인자가 다 똑같이 들어있는 23쌍이 들어있는 수정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시 동근생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세포를 보면은 눈이 됐든 귀가 됐든 발가락이 됐든 서로 뭐 하지 않아요? 서로 시기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너는 왜 맨날 좋은 꼭대기에서 보는 역할만 하냐? 나는 맨날 냄새나는 발가락 역할만 하냐? 하는 컴플레이닝을 불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할 일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온전한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만 봐도 정말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제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바로 그래서 생명체가 훌륭한 모습의 생명체가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인간 하나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렇죠? 욕심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상대를 시기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또 상대를 없애고 싶은 또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인생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한하게 살고 또 무한한 자원이 있다면 서로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무한한 생명이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오래 살려고 하고 더 힘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권력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권력이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근본적인 것이 영원한 영생이 없어져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영원한 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핍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자원이 없으니까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죠. 엄마들이 특별히. 95점을 받아오면은 왜 100점을 못 받았냐고 하고, 또 100점을 받아오면 또 같은 반에서 100점 맞은 아이가 또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혼자 100점을 맞았으면 또 다음에 또 100점 맞으라고 푸시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위벽의 세포를 보면 벌겋게 위험이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몇 강의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필요 이상의 욕심에서 왔습니다. 기대가 적합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동기부여를 하지만, 그 기대가 지나쳐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제는 그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건강, 그쪽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나 그 가족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하지 못하면 먹는 것과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또 그 전화 앞에 그 스마트폰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는, 항상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으신지, 혹시 필요 이상의 욕심은 부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현대 생활이 우리의 삶을 병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제 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잠깐 정지를 하고 쉼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어떻게 남은 여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또 병이 들어있으면 회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3개월 동안 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 워크숍을 합니다. 왜 워크숍이라고 했냐면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TV 방송을 보면 그냥 강의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강의만 듣는 것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제 50%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을 실천하면은 한 75%가 돼요. 그리고 실천하고 남에게 증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100% 여러분들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TV 방송을 통해서 그냥 강의를 보시거나 듣기만 하십니다.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건강 생활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지 않고 여러분들 삶 속에 건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해행증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 강의를 들음으로써 믿는 것. 해는 깨달을 해자예요.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신해, 그 다음에 행은 행한다는 뜻입니다. 증은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해행증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강의도 드리고 또 그 여러분들에게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건강 요리도 알려드리고 또 운동도 함께 하고 또 정신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그 대화와 생활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3번 오시지만 3개월 동안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5월 5일, 6월 2일, 7월 7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교육과 체험 현장에서 경험을 하시고요. 매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5일 날 검사하시고 또 7월 7일에 검사를 하셔서 before and after, 전과 후를 체험을 직접 하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오셔서 오후 5시까지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참가 신청 및 그 문의 전화는 909-798-0172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제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모든 내용들을 실천하고 숙지하시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직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니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온전한 건강을 위한 그러한 그 교육과 삶의 앞으로 남은 여생에 대한 설계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시 동근생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있는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건강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